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자, 이거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북서쪽 방향 올림픽대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쪽 방향입니다. 미사리 조정 경기장 방향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한강 자전거길이 시원스레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쪽 방향입니다. 잠실 방향, 롯데월드 타워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강 방향입니다. 한강 건너 강북 지역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5월 3일 수요일 저녁 8시 7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자전거 퇴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힘차게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제 자전거를 이곳에 세워뒀습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22개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그 22개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경관 100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걸 이른바 22개 국립공원 100경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제1경이 바로 설악산 공룡능선입니다. 우리나라 성인들의 야외 운동 1위 종목이 바로 등산이라고 합니다. 그 많은 등산객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 등산 유튜브들도 꽤 많은데요. 자, 우리나라 22개 국립공원 100경 중에 제1경으로 꼽는 곳이 바로 설악산 공룡능선입니다. 자, 제가 2022년 10월 17일에 무박 2일 일정으로 17시간 동안 설악산 공룡능선과 최고봉인 대청봉을 종주를 했었습니다. 10월 17일 새벽 1시 반쯤에 설악산 소공원에서 등산을 시작해서 비선대 금강굴 옆을 지나서 마등령 삼거리, 그곳이 공룡능선의 북쪽 끝인데요. 그곳이 바로 백담사 지역과 소공원과 공룡능선 간의 그 분기점인 마등령 삼거리입니다. 그 마등령 삼거리에서 공룡능선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마등령 삼거리부터 남쪽으로 쭉 5km에 걸쳐 뻗어 있는 공룡능선, 그래서 남쪽 끝은 희운각 대피소 방향입니다. 공룡능선의 북쪽 끝이 마등령 삼거리, 남쪽 끝이 희운각 대피소인데요. 그 5km 거리가 보통 1시간에 한 1km 정도밖에 전진을 못할 정도로 험준한 압능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5km 구간의 한 절반 정도는 거의 사족 보행을 해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쇠 난간, 또 쇠줄을 잡고 오르고 내리는 그런 구간이 그 5km의 절반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 공룡능선 5km 구간을 통과하는데 5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저는 그때 5-6개 지점에서 유튜브를 찍으면서 시간을 더 투자를 하는 바람에 공룡능선 5km 구간을 통과하는데 5시간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 공룡능선의 한 중심에 있는 게 바로 1275봉인데요. 해발 1275m 고지에 있는 봉우리라고 해서 1275봉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이 공룡능선의 중심에 있고 주변의 경관을
조망하기에 매우 좋은 장소고요. 그쪽에서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즉 희운각 대피소 쪽으로 좀 더 가게 되면 희운각 대피소 1km 못 미쳐서 바로 신선대가 있습니다. 신선대는, 잠깐만요, 이곳을 통과하겠습니다. 신선대는 공룡능선 구간 중에 최고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신선대입니다. 신선대에서 주변의 풍경을 조망하면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멋진 풍광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저기 외설악 쪽으로는 속초 동해바다 쪽이 조망이 되고, 또 미시령 쪽과 그 다음에 울산바위 쪽, 흔들바위 쪽도 다 조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용화장성이라고, 그것도 굉장히 멋진 그 능선 구간인데요. 용화장성 쪽도 보이고, 주변에 멋진 풍광들을 최고로 잘 감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신선대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포토존입니다. 포토존.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 촬영하는데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거기를 통과해 가지고 희운각 대피소 지나서 중청, 그 다음에 중청 대피소까지 그날 작년 10월 17일에 설악산 소공원에서 새벽 1시 한 30분에 출발했는데요. 중청 대피소에 도착한 시간이 오후 1시 30분쯤 됐으니까 12시간 정도 소요됐고요. 거기에서 중청 대피소에서 식사를 하고, 거기에서 한 500-600m 거리에 있는 설악산 최고봉 대청봉 해발 1708m 고지에 약 2시 정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 30분 정도 정상에 오른 그 소감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약 30분짜리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산할 때는 강원도 양양 쪽에 오색 약수 쪽으로 하산을 했습니다. 대청봉에서 오색 약수 코스가 설악산 대청봉으로 오를 수 있는 가장 단거리 코스다 보니까 가장 급경사 코스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산길에 그곳을 이용했기 때문에 보통은 한 3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데요. 저는 2시간 반 만에 하산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오색약수에서 동서울 터미널 가는 버스를 타고 한 3시간 정도 이동을 해서 서울로 귀환을 했었는데요. 결국 무박 2일로 공룡능선을 작년 10월 17일에 종주를 했었기 때문에 벌써 6개월 반 정도 됐습니다. 제가 공룡능선 그곳은 이제 서울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가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 공룡능선 거기까지 가지 않고도 공룡능선에 준하는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코스가 북한산 국립공원 비봉능선이라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4월 말에 4월 28일경입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비봉능선을 왕복 종주를 했었는데요. 이곳 잠실에서 한강 자전거길, 그 다음에 불광천 자전거길 타고 잠실에서 불광역까지 약 편도 33km 정도, 왕복 66km 자전거를 탔었고요. 편도 33km에 2시간, 왕복 66km에 4시간 동안 자전거로 왕복을 했습니다. 불광역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비봉능선이 시작이 됩니다. 설악산에 공룡능선이 있다면
북한산 국립공원에는 바로 비봉능선이 있습니다. 설악산에 공룡능선, 북한산에는 비봉능선입니다. 자, 비봉능선은 코스가 불광역 근처에서 시작을 해서 적두리봉, 향로봉, 비봉, 삼호바위, 승가봉, 문수봉, 북한산성 대남문에 이르는 코스인데요. 불광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북한산성 대남문까지 약 한 7km 정도 됩니다. 그 코스를 제가 왕복 종주를 했는데 등산할 때 8시간 정도 걸리고 하산할 때 한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잠실에서 불광역까지 자전거로 왕복 4시간, 또 불광역에서 북한산성 대남문까지 비봉능선을 왕복 12km 정도를 한 12시간 정도, 그러니까 자전거 타기 4시간, 그 다음에 등산과 하산 합해 가지고 한 11시간 하니까 총 15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잠실에서 새벽 한 6시 정도에 출발해 가지고 저녁 한 9시 정도에 귀환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북한산의 비봉능선 등산에 8시간, 하산에 한 3시간 해서 등산, 하산 합하면 11시간 정도 됐었는데요. 자, 북한산의 비봉능선은 북한산에 있는 수많은 한 200~300개 정도의 등산로 중에서 주변의 경관을 가장 멋지게 조망할 수 있는 코스가 바로 비봉능선 코스입니다. 물론 공룡능선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아찔한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암릉 구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등산화를 꼭 착용하고 등반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그 봉우리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북한 불광역에서 지하철 3호선 불광역에서 약 한 500m 정도 접근하면 등산로 입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맞이하는 봉우리가 적두리봉입니다. 여성들이 머리를 따가지고 뒤에다 뒤통수 쪽에 머리카락을 찝는 걸 뭐 적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모양을 닮았다 해서 적두리봉이라고 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맞이하는 봉우리가 향로봉입니다. 해발 535m 향로봉은 향을 피우는 향로를 닮았다 해서 향로봉이고요. 그 다음이 바로 비봉능선의 중심에 있는 바로 비봉입니다. 해발 550m 비봉. 비봉은 신라 진흥왕의 순수비가 세워졌던 봉우리라 해서 비봉입니다. 신라 진흥왕의 순수비는 국보 3호입니다. 국보 3호 진흥왕 순수비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그 모조품이 바로 비봉의 모조품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봉 다음이 이제 삼호바위인데요. 삼호바위는 설악산 흔들바위 높이가 약 한 3m 정도 되는데, 삼호바위는 높이가 한 7~8m 정도는 됩니다. 흔들바위보다 높이가 훨씬 더 높죠.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착용했던 사각 모양의 모자처럼 생겼다 해서 삼호바위입니다. 자,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착용했던 삼호, 직육면체 모양의 사각형의 그 모자, 선비들이 착용했던 모자처럼 생겼다 해서 삼호바위라고 하는데요. 그 삼호바위 구간이 해발 거기가 한 560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승가봉입니다. 계속 이제 올라가면서 봉우리가 높아집니다. 그 다음이 승가봉. 승가봉은 승려할 때 승자, 그런 승려들과 관련이 되죠. 그래서 승가봉 바로 밑에는 승가사라는 사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문수봉입니다. 문수봉.
문수봉 바로 밑에는 문수사라는 사찰이 있는데요. 자, 제가 이거 잠실나들목을 통과해서 나왔습니다. 자, 잠실나들목 이곳을 통과해서 이제 잠실벌로 진입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문수사라는 사찰은 거기에 안내문이 나옵니다. 문수 동굴도 있습니다. 천연 동굴도 있는 그 문수사라는 사찰은 뭘로 유명하냐면 이승만 대통령과 조선시대 암행어사 박문수 그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분들의 모친께서 아이가 없어가지고 불공을 드렸습니다. 문수사라는 사찰에서. 그래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 암행어사 박문수라는 내용의 소개가 거기 안내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곳이 문수사고요. 그 문수사가 바로 북한산성 대남문 바로 밑에 있는 사찰입니다. 북한산성 대남문. 북한산성은 남한산성에 대칭되는 개념인데요. 남한산성은 잠실에서 남동쪽 약 7km 지점에 있는 남한산성은 지금부터 9년 전인 2014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남한산성은 1636년 병자호란의 치욕의 역사가 서려 있는 곳이 바로 남한산성인데요. 그 남한산성에 대칭되는 게 북한산에 있는 바로 북한산성입니다. 그래서 북한산성 한 바퀴 도는 그 일주 코스를 등반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게 북한산성 일주 코스입니다. 자, 그래서 북한산성에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남문이 바로 비봉능선의 종착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봉능선은 불광역에서 시작해서 족두리봉, 향로봉, 비봉, 삼오바이, 승가봉, 문수봉, 북한산성 대남문 이렇게 대략 한 7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복하면 14km인데요. 그때 작년 즉 2022년 4월 28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6시쯤에 잠실에서 자전거로 출발해서 한강 자전거길, 불광천 자전거길 지나서 불광역까지 자전거로 33km를 2시간 정도 자전거를 탔고요. 불광역에 자전거 주차하고 그 비봉능선을 등산하는 데는 약 8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8시간 정도. 중간중간 유튜브도 찍고 그러는 바람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하산하는 데는 한 3시간 정도 만에 논스톱으로 하산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등산할 때는 중간중간에 도시락도 먹고 또 유튜브도 찍고 쉬엄쉬엄 한 8시간 올랐던 것 같고요. 하산할 때는 논스톱으로 쉬지 않고 내려서 하산을 그때 5시 반쯤에 불광역 근처에 도착했으니까 출발할 때는 불광역에서 한 9시쯤에 출발을 해서 5시 반에 하산을 했으니까 결국은 등 하산에 8시간 반 소요됐습니다. 불광역에서 출발한 게 오전 9시, 불광역에 도착한 게 오후 5시 반이니까 8시간 반 동안 등산과 하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산하는데 한 5시간 반 소요됐고요. 하산하는데 한 3시간 소요됐습니다. 등산하는데 5시간 반, 하산하는데 약 3시간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8시간 반입니다. 자, 신호가 바뀌었으니까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불 횡단보도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때 잠실에서 불광역까지 자전거로 왕복 66km를 4시간 정도 자전거를 탔고요. 비봉능선을 등산하고 하산하는데 합하면 한 8시간 반 정도 소요됐었습니다. 그래서 비봉능선은 정말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또 주변에 멋진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등산 코스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단 반드시 등산화를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찔한 그런 압능 구간들이 있습니다. 설악산 공룡 능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봉 능선도 만만치 않은 아찔한 그런 압능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등산화를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여러 봉우리 중에 진흥왕 순수비가 세워졌던 봉우리인 비봉과 또 삼호바위는 좀 고소공포증 있고 이런 분들은 거기 오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위험한 구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오르실 때는 긴장을 하시고 오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비봉능선 명칭 왜 비봉능선이라고 했냐, 다 뭐 아시겠지만은 진흥왕 순수비가 세워졌던 비봉이 그 능선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비봉능선이라고 칭합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국립공원입니다. 자, 우리나라 22개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그 중에 유일하게 수도권에 있는 국립공원입니다. 자, 우리나라 서울 시민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 경기도민이 1360만 정도, 인천광역 시민이 한 250만 명 정도 되니까 수도권 세계 광역자치단체 인구를 다 합하면 한 약 26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44만에 약 52%를 차지하는 약 2600만 명인데요. 면적은 수도권 면적이 우리 국토 면적의 한 13% 정도밖에 차지 안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국립공원 북한산 국립공원은 외국인들도 굉장히 감탄하는 국립공원입니다. 뭐 외국은 국립공원 이런 것들이 다 시골에 가야 있는데 우리나라 북한산 국립공원은 그 수도권 인구, 그 많은 인구들이 이용하는 국립공원으로 바로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도 접근하는 그런 국립공원이지 않습니까? 특히 북한산 국립공원은 우이 신설동 경전철 노선 타면 우이역에 내려서 그 우이동 쪽에서 등산을 시작하면 도선사, 그 다음에 인수봉 그 근처에 강북경찰서 산악구조대 사무실이 있고요. 그걸 경유해서 지금은 철거됐지만 백운산장 거치면 위문이 나오고 위문에서 백운대 정상 해발 836m 고지까지 이제 아찔한 또 압능 구간을 통과를 하면 북한산 국립공원의 정상 해발 836m 고지 백운대에 이릅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에 내려서 좀 버스로 이동을 하면 북한산성 등산로 입구까지 버스로 좀 이동해서 그곳에서부터 백운대 정상까지 이제 한 2시간 반 정도 산행하면 백운대에 오를 수 있는데요. 여하튼 북한산 국립공원은 지하철로도 접근성이 좋아서 외국인들이 이런 대도시 바로 옆에 이런 멋진 국립공원이 있냐고 감탄할 정도로 굉장히 외국인들도 격찬하고 자주 애용하는 국립공원이 바로 북한산 국립공원입니다. 자, 그리고 북한산 국립공원은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단위 면적당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국립공원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2600만 명 정도의 세계 광역자치단체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단위 면적당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탐방객 수를 보이는 북한산 국립공원,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어제도 이곳에서 촬영했는데요. 오늘도 이곳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26분 정도 촬영을 했고요. 현재 시각은 8시 32분입니다. 자, 이제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5월 3일 수요일 저녁 8시 33분 정도 됐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여기 주변에 산책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더 밝은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산책로 보시면은 산책로 폭은 약 5m 정도 되고요. 동호와 서호 합해서 한 바퀴에 2563m입니다. 자, 산책로 바닥은 우레탄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쿠션감이 좋아서 무릎에 부담을 줄여줍니다. 자, 산책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제도 여기에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어제보다 인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설악산 공룡 능선이 국립공원 22개 국립공원 중에 제2경으로 꼽을 정도로 설악산 공룡 능선이 좋긴 합니다만은 북한산의 비봉 능선도 그에 못지않게 좋은 등산 코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북한산 비봉 능선을 한번 탐방해 보시는 건 어떠실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산 비봉 능선의 중심에 국보 3호 비봉이 세워졌던 봉우리라 해서 비봉이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능선 이름도 비봉 능선이라고 칭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비봉에 세워진 기석이 진흥왕 순수비라는 것을 고증한 분이 바로 1816년에 그곳에 오르셨던 추사 김정희 선생께서 금석학을 통해 가지고 신라 진흥왕의 순수비다라고 고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사에서 배우셨듯이 신라 진흥왕께서 영토를 확장하고 경남 창녕의 창녕비, 이곳 서울의 간산비, 또 함경도의 마운영비, 황초령비 이상 4개의 순수비를 세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북한산 순수비 국보 3호입니다.
그리고 진흥왕이 그곳에 순수비를 세운 연도는 정확한 연도가 보증이 되진 않았는데요. 대략 서기 560년 전후에 그곳에 진흥왕 순수비가 세워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7년 전인 서기 1816년에 추사 김정희 선생께서 그곳에 오르셨다가 낡은 비석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분이 금석하게 대가이시다 보니까 그 글씨가 많이 훼손된 그 비석을 탁본을 떠가지고 신라 진흥왕이 서기 560년 전후에 세운 비석이라는 것을 보증을 했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석촌호수 서호 한복판에는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북쪽 방향 저기 실내에는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롯데월드 타워는 석촌호수 동호의 북쪽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월드 타워의 건축물의 외형은 지필목 중에 붓을 형상화했습니다. 한국적 미를 살리기 위해서 붓 모양을 형상화시킨 게 롯데월드 타워의 외형 모양입니다. 그리고 롯데월드 타워는 2016년에 완공이 되고 2017년 4월 1일 롯데그룹 창립 50주년에 맞춰서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롯데월드 타워의 밑바닥층의 면적은 축구장 크기 면적이고요. 꼭대기층 면적은 농구장 크기의 면적입니다. 그리고 롯데월드 타워의 건축 공사비는 4조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롯데월드 타워의 이제 건축물의 무게는 약 75만 톤 정도 됩니다. 서울시 전체 인구 1000만 명을 개인당 체중 75kg을 곱하면 결국 75만 톤 정도 되니까 롯데월드 타워의 건축물의 무게는 서울시 전체 인구 체중을 합산한 무게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11일쯤 전에 롯데월드 타워에서 수직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스카이런 대회라고 해서 롯데월드 타워 123층에 이르는 그 계단 2917개 계단을 오르는 수직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1등이 19분대에 주파를 했고 YTN 기자도 직접 뛰어봤는데 YTN 기자는 43분 소요됐고요. 최연소는 6살, 최고령은 81세인가 그분들이 각각 최연소, 최고령으로 완주를 하셨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설악산 공룡능선에 버금가는 북한산 이봉능선에 관하여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설악산 공룡능선이 좋긴 한데 여기 서울에서는 좀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 소요가 되는 곳이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이봉능선을 차선책으로 권유를 드립니다. 이봉능선도 설악산 못지않게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암릉 구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설악산 공룡능선 길이가 북쪽에 있는 마등령 삼거리에서 남쪽에 있는 희운각 대피소까지 이봉능선의 길이가 약 5km 정도 되는데요. 공룡능선 설악산 공룡능선의 길이가 북쪽의 마등령 삼거리에서 남쪽의 희운각 대피소까지 한 5km 정도 되는데요. 북한산의 비봉능선도 길이가 불광역 근처 족두리봉에서 북한산성 대남문까지
길이가 한 5, 6km 정도 되니까 설악산의 공룡능선의 길이나 북한산의 비봉능선의 길이는 비슷합니다. 소요 시간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북한산 국립공원 비봉능선도 설악산 공룡능선에 못지않게 압능 구간의 스릴을 만끽하면서 등산할 수 있는 코스니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약 6개월 전인 2022년 4월 17일에 무박 2일 동안 17시간 동안 등반했던 설악산 공룡능선과 지금부터 약 1년 전인 2022년 4월 28일에 약 8시간 반 정도 등반과 하산을 했던 북한산 비봉능선에 관하여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3년 5월 3일 수요일 저녁 8시 40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기온은 21도 정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딱 적당한 야외 활동하기에 아주 좋은 적당한 기온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롯데월드타워를 배경으로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현재 시각은 8시 43분입니다. 2023년 5월 3일 수요일 저녁 8시 43분입니다. 감사합니다.